안녕하세요. 농분의 농량입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라늄 분갈이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용토, 제라늄 용토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둘째는 제라늄을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울 건가, 모종을 받았을 때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셋째는 이제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언제 하면 잘 자라나, 또 어느 시기에 분갈이를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용토가 필요하면 용토가 화분. 자, 그러면 이제 용토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용토가 어떤 역할을 하나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라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의 제라늄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제라늄 특징을 알게 되면 용토 쓰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어느 용토에서 잘 자는 방법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라늄은 원산지가 어디냐? 제라늄은 아프리카의 남아공이 있는데요, 남부 아프리카 쪽에서 원산지입니다. 그러면 원산지 환경이 어떻게 되냐? 제라늄은 다육성 식물입니다. 다육이 변하기 전에 식물. 그래서 약간 건조하고 사막 지역의 선선한 기후에서 살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라늄은 물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을 키울 때는 일단 배수를 잘 돼야 되고, 또 선선해야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잘 안 되고, 또 배수가 안 되면 물러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제라늄이 습도 조절들을 모르고, 또 물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보통 관엽동류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배를 뚫으면서 그만 먹는데, 제라늄은 죽을 때까지 먹고 나중에는 물러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물을 먹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러다가 입이 커집니다. 또 그러다가 웃자랍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줄기가 물러집니다. 꺼멓게 썩거나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라늄은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나중에는 제라늄이 썩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키울 때 물을 많이 주면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물을 줄 때 조금씩 주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흙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흙을 조제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통기성 좋고 배수 잘 되고, 또 그런 흙을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용토들이 없습니다. 유럽 쪽으로는 제라늄 전용토나 베고니아 전용토, 아니면 뭐 수국 전용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작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많이 못 팔아서 생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 공급보다 수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잘 안 나가고, 또 단가도 비싸지.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용토를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로넷이라는 상표를 수입을 해갖고 전용토를 수입해 왔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우선 이제 제라늄 간단한 용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토에 대해서 설명을 알았을 때, 이해를 했을 때, 그게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맞게 흙을 조제해 가지고 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이는 흔한 이게 하얀 돌가루 같은 게 이거는 퍼라이트라는 겁니다. 퍼라이트. 자, 퍼라이트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마사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 역할은 뭐냐, 알칼리성이지만은 주로 토양 계량기로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쓰면 이거 역할이 뭐냐면 습기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흙에다 많이 섞으면은 일단 배수가 잘 되고, 또 통기성도 좋고, 또 토양을 산성에서 알칼리로나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토를 많이 쓰면은 일단 배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토나 용토를 썼을 때 이 퍼라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마사 대용이나 또
가볍고 또 쓰기 좋으니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주면은 배수가 잘 되고, 이걸 조금 주면은 배수가 덜 되고, 그걸 응용해 가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퍼라이트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토를 이걸 갖다가 섞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또 이것만 쓴다고 해서 또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너무 알칼리면 안 자랍니다. 식물들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적절한 보일을 이제 비율해서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쓰는 이제 상토입니다. 상토에도 이제 퍼라이트가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이 상토는 원재료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이제 원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살 때, 용토를 살 때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로라이트, 퍼라이트, 질석,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상토 종류들은 뭐냐면 코코피트가 보통 한 68%에서 한 70% 정도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어느 상토나. 뭐 일반 우리가 사는 제란용토, 상토나 뭐 이런 특정한 상토를 말하기 그러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이런 포대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코코피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코피트는 원래 어떤 데서 나오는 거냐면, 코코는 열매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퍼라이트 섞고 피트모스 섞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흙이 상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토. 자, 상토 특징이 뭐냐면은 상토에다 분갈을 하면은 3개월은 잘 자랍니다. 왜? 3개월을 잘 자라게 만들어서. 그런데 코코피트 원재료가 바닷가에서 자라고 또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가 또 물이 닿으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자, 제라늄은 열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서늘한 지역에서 사는 제라늄이 예를 들어 여기 섰을 때 여름철에 이제 물이 닿거나 물을 주고 온도가 발생, 여기서 흙이 부식되면서 흙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상토에다 분갈을 해놓은 것들은 대부분 흙이 줄어들거나 분갈을 해놓으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토가 썩으면서 발효되면서 버섯도 나오고, 또 상토가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토에다 분갈이를 했던 것들은 아니면 흙이 줄어들어 없어졌던 것들은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없는 이유가 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농장에서 쓰는 것들이 이제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 원액을 사다가 이제 조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덜어서 봉지에서 달아서 팔면은 비료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신고하면은 무허가로. 그래서 잘못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팔 수가 없고, 이것은 농장에서 이제 조제해서 이렇게 이게 농장에서 스스로 씁니다.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자작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비율을 섞어서. 근데 피트모스는 pH가 저 같은 경우는 5.5에서 6.5를 씁니다. 범위를 좀 넓게 해가지고 약 알칼리에서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식물들이 약간 중성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첨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퍼라이트로. 그런데 블루베리용을 쓰면은 산성이라 가지고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식초가 산성입니다. 산성. 그럼 뿌리를 못 내리고 맨날 뿔고 들어오면 단풍이 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런 상토가 있고, 그리고 이 덩어리가 큰 이유는 뭐냐? 통기성 좋게 하고 뿌리가 잘 뻗으라고. 그리고 피트모스 주성분이 뭐냐면은 시베리아나 북극 쪽에 있는 쪽에서 낙엽이나 이 나뭇잎이나 낙엽이나 나무가 늪지대에서 압축돼 가지고 100만년 200만년 압축돼 가지고 그냥 발효가 된 겁니다. 썩지를 않은 겁니다. 이 흙은 피트모스로 사용해 있는 흙은. 자,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피트모스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년 3년이 가도 분갈이를 잘 안 해도 됩니다. 왜? 썩지가 않고 이렇게 유지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피트모스에다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비료를 줘야 됩니다. 고형 비료들, 멀티코트나 신입코트나 코팅 비료들. 자, 그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리고 이 피트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소토, 조곡토,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는 상토를 기준으로 해서 섞어서 쓰면 됩니다. 그 비율을 여러분들 알아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간접 광고도 포함되기도,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전용토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크레넛이라는 상품입니다. 크레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제라늄 전용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수국 전용토도 나오고 그 블루베리 용토도 나오고 이렇게 전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의 주성분이 뭐냐면은 저도 상토를 판매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코코넛이 90%고 코코넛이나 이 피트모스가, 그리고 이 하얀 이게 우드칩이라는 건데, 우드칩 얘들은 환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피트모스를 퍼라이트를 쓰는 거다. 이 나무 껍질을 쪼개 가지고 이걸 갖다 흡수 조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토 크로넷이라는 제라늄 전용토를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판매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여름에 테스트를 해보니라고. 제라늄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여름에 잘 녹습니다. 왜? 뿌리가 잘 썩거나 잘 녹고 뿌리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토가 바로 되거나 상토가 썩으면서 뿌리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상토가 썩으면서 거기서 나온 애기 벌레들이 또 꼬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라고 제가 아마 5월달에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로넷에서 분갈이를 한 용토인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굵게 잘 내립니다. 이렇게 잘 내리고 또 이 우드칩이 습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크로넷이나 피트모스를 사용했을 때는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비를 맞추면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빠지기는 잘 빠지는데 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넷이라는 거고 또 얘는 물을 줄여들면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물을 주면 이렇게 펑퍼짐하게 됩니다. 이 펑퍼짐에 퍼져버립니다. 그런 거고, 이것은 제가 이제 큰 것을 옮겨놨던 겁니다. 여름에.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뿌리도 굵게 내리고 또 바람도 잘 빠지고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것도 써도 무난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아마 이틀 전부터 이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은 안 섞었습니다. 이것만 분갈이를 한 거고,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피트모스에서 사용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되냐? 이 멀티코트나 이 코팅 비료를 섞어야 됩니다. 이 코팅 비료를. 왜 그러냐면 피트모스라는 것들은 대부분 비료기가 얼마 없습니다. 무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시 올려주거나 심고 나서 이렇게 비료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흙에다 섞어야 됩니다. 그건 난 나중에 분갈이하면서 알려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상토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초보자용 같은 경우는 뭐 전용토를 사용해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판매를 제가 이제 주로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우리 집 농장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른 데 있는 재배 농가들은 양액 재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액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부실하면서 그 대신에 뿌리는 이렇게 튼튼합니다. 뿌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료물을 쪼개주게 키우면 뿌리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과잉 보유를 하면은 얘들이 뿌리를 안 내리고 잎만 무성해지고 뿌리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잘 키우라고 뿌리만 튼실하는 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라늄 모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나이가 먹은 모종입니다. 자, 우리가 1년 정도 된 모종인데 왜 이렇게 자랐냐? 종자가 이렇게 작은 종자입니다. 품종 자체가. 이게 이제 군민제라라는 거고, 그리고 분갈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피포트가 있습니다. 지피포트는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정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라늄은 대부분 다 대라늄 모종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옵니다. 국내 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왜? 종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씨앗 아니면은 삽수를 수입해가지고 뿌리를 내렸거나 아니면 지피포트에 심어진 걸 수입을 해옵니다. 보통 10월달이나 이제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꺽다리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자란 품종입니다. 이건 종자가. 근데 공통적으로 이게 다 지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튼튼하고. 자, 이것은 이제 6월, 7월 달에 우리가 들어왔던 품종입니다. 이것은 에블레시나 밀라라는 품종인데, 자, 이게 해체해 보면은 뿌리가 들어왔습니다. 7월 달에 심은 데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피가 있습니다. 지피가. 자, 제가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피를 뜯어서 삽목하면 안 됩니다. 심으면은. 왜 안 되냐? 지피를 이렇게 뜯을 때 뿌리가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은 잘못되면 제라늄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종을 샀을 때 지피가 있는 것은 정품이구나.
생각하고 뿌리를 털면 안 됩니다. 흙도 털면 안 됩니다. 그대로. 왜? 뿌리가 살짝 잘라지면은 나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하면은 이 제라늄들을 분갈이할 때는 흙 털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이거 말고 자 그대로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피가 안 보이게. 자, 지피가 안 보이게 따주고 흙 털지 말고. 왜? 내가 이걸 키워야 되니까. 이걸 뿌리를 자르고 그러면 그 정도 자를 동안만 회복될 때까지 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할 때는 모종을 분갈이하고 키우려고 그럴 때는 절대 잘라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는 건데 화분을 어느 치수에 심냐? 처음부터 이렇게 큰 데 심으면 안 좋습니다. 왜? 물 조절을 잘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9cm에든 12cm에 심고, 또 내가 풀분에 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키우겠다. 나는 여기서 그만 키우겠다. 그러면 여기다 10cm에다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10cm에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여기에다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흙 털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만하게 키운 거고, 나는 플라스틱에 심는다는 건 나는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키우고 어느 큰 다음에 이리로 옮기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한 요령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5,000원짜리 판매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 대부분 5,000원짜리는 유럽에서 다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모주 자체가 노열티를 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꺽다리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15,000원짜리 있어. 15,000원짜리 12cm에 든 것은 다 15,000원짜리입니다. 자, 분갈이 시기를 어느 날 해냐? 뒤를 돌아봤을 때, 뿌리가 돌았을 때, 뿌리가 보였을 때, 이렇게 보면 뿌리가 보였을 때 해야 되지, 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면 잘못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받고 이 화분 뒤를 봅니다. 그러면 뿌리가 보였을 때, 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구나. 왜? 화분이 작으니까 큰 데에 이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크게 키워야겠다. 그러면 큰 분에다 심고, 내가 작게 키워야겠다. 그러면 이걸 위에를 털어주고 여기다 다시 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는 겁니다. 나는 여기다 심는다. 그러면 이걸 뿌리를 털면 안 됩니다. 왜? 틀을 동안에 안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뿌리를 털냐? 내가 이제 그만 키우고 싶을 때. 그것도 아마 다다음 시간에 아마 나이 먹은 제라늄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배우게. 그리고 이번은 이제 모종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모종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심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다 이렇게 심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막 꺽다리가 돼서 나는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줄기를 깊게 심으면 됩니다. 깊게. 자, 이 줄기가 흙 속으로 들어가면은 썩지 않습니다. 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되고, 반대로 뿌리가 위로 나오면은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을 때 이런 꺽다리를 받았다. 그러면 종자가 크구나. 이거는 크게 자라는 거니까 좀 큰 데다가 화분 밑에다 흙 깔지 말고 이렇게 깊게 심으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큰 분에다 크게 자란 종자니까 맨 밑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키를 낮춰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으면 되는데, 아까 이제 이 피트모스나 심었을 때는 우리가 웃거름을 주면 좋은데, 우리가 웃거름 주기가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 멀티코트라는 게 있어요. 멀티코트. 이 비료를 갖다가, 이건 이제 질소 이상 칼슘이 14, 14 똑같이 써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분이.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골고루 비료를 주는 게 편식도 안 오고 식물들이 잘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흙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섞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제 비율은 없습니다. 이제 대충.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거짓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고형비료라는 것이 뭐냐? 6개월 동안 서서히 녹기 때문에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면은,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비료가 있고, 또 불안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올려줘도 6개월 후에 흙 중탕에 나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럼 이렇게 이제 크게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모종을 받았을 때 분갈이하는 요령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제라늄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했으면 분갈이 시기가 어떠냐면은, 일단 화분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뿌리가 많이 내렸을 때 분갈해야 되지, 뿌리가 약하면은 분갈하면은 죽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언제 주냐? 온도가 더웠을 때는 물을 한 2, 3일, 이틀 정도 말리고, 예를 들어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분갈하고 나서 바로 물 줘도 되지만은, 더웠을 때 분갈했을 때는 바로 물을 주지 말고 한 이틀 정도 말랐다가 물을 주면 좋고, 분갈하고 나서 물은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줄 때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자주 이렇게 흠뻑 이렇게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흠뻑 이렇게 주고, 흘린 넘칠 정도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부터 거리게 마르면 이제 조금씩 자주 입 안 다니게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토나 이런 거 샀을 때 분갈이하는 방법이고, 야,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빼다고 된 것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상토로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분갈이 오고 나서 흙이 없어졌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뿌리가 흙이 썩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분갈이를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됩니다. 상토를 일단, 이런 상토에다 분갈이한 것들은, 대부분 이런 상토에다 분갈이한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피트모스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통 2, 3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그 대신에 이 윗비료를 올려줍니다. 위에다가 알맹이 비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분갈이를 안 해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흙이, 뿌리는 그렇게 튼튼히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건 니갈 종류인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튼튼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안에 뿌리가 이렇게 튼튼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썩지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피트모스에 사용했던 분갈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모주를 다 갈래는 이유가, 분갈이 해년마다 해주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3년이나 2, 3년에 해주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해주면 좋고, 이제 상토를 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분갈이 하고 나서 흙이 없어졌다. 그것은 뭐냐면은, 뿌리가, 흙이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나 반드시 뿌리가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하는 방법이고, 우리 이 조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샀던 흙들은 이런 캐로넷이 이제 우리가 전용토를 수입해 놓은 거고, 이제 폴란드산인데 보통 이제 폴란드에서 이렇게 수입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이것은 이 상토는 아까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잘 키우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종을 받았을 때 분갈이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설명을 잘했나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요걸 아마 제가 이제 모종 파는데 아마 이 유튜브에다 링크를 걸라고 합니다. 그냥 자꾸 여러분들이 분갈이 오고 나서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대부분 죽었다는 사람들이 뭐냐, 자꾸 지피포트를 걷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피포트를 걷어내면 안 됩니다. 어느 매니아가 이 지피포트 때문에 썩은다니, 지피포트는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지피포트 뜯어내면서 뿌리가 딸라지면서 그때 썩어버리는 겁니다. 물이 닿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피포트는 걷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피포트를 안 보이게 깊게 심으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게 심으면 됩니다. 깊게 이런 식으로 깊게 이렇게 심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지피포트를 걷어내면 죽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털면 안 됩니다. 모종 때는 그거는 꼭 맹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뿌리를 털거나 뿌리가 상하거나 뿌리를 잘라내면은 잘못은 죽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를 잘라내는 건 내가 그만 키우고 오래됐을 때는 뿌리를 자르지만은, 그건 다음 시간에 뭐 나중에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뿌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분갈이 할 때 뿌리 건들지 말고 손상한데 그대로 분갈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분갈이에 의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